열심히 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한 7, 8월 달에 문제풀이 끝나고 나서 점수가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 1차에 올인할 것인지 2차도 같이 끝내버릴 건지, 그리고 빨리 끝내는 게 왕숙지구 개발 사업 하는 거 보면 완전 무주공산이지 않습니까? 무주공산에는 주변에 땅도 많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많으시고 그 자리에서 자리 잡고 인맥 넓혀 나가시게 되면 앞으로 한 30년 동안은 왕숙지구에서 생활하더라도 전혀 지장 없으실걸요. 공부할 의욕이 안 생기시나 봅니다. 예, 7페이지 함께 봐주십니다. 우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개념 함께 보시면서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라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은 어디다? 광역계획권이라는 것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페이지에 대상과 관련되어 함께 보실 게 있습니다. 국토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 가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추천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둘 이상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지정 권한은 누구이다? 국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우리 남양주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리를 통과하는 도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리시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새로 만들고자 하는데 이 도로 설치가 꼭 필요하거든요. 꼭 필요한데 구리시장과 서울시장이 반대를 하게 된다면 이 도로 설치는 경기도와 서울에 걸친 도로 설치이죠. 만약 이런 경우라면 남양주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에서 이 세 개 도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해달라 요청할 수 있고, 그러한 요청을 듣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의 주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까? 서울시장입니까? 서울시장. 그리고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지사, 그리고 구리시장과 남양주시장이 있습니다. 이들의 의견 싹 무시하고 광역계획권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다? 의견 드려야 된다. 의견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한다면 우리 현재 정치체계는 중앙 집권제가 아니라 지방 분권제이기 때문에 지방을 책임지고 있는 자의 의견 듣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광역계획권 지정도 하나의 중요한 행정처분, 행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치가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문성이 부족하죠. 그래서 전문가가 모여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인허가, 행정행위에 중요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장관일 때 중앙 나오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실 절차와 관련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관계 지도의사, 시장 군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보신 게 있습니다. 분명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의사,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고, 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시도의사, 시장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을 만약 수립하면, 지금은 광역계획권 지정이 아니라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협의 거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되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 반면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광역계획권은 장소이죠. 그 장소 지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 장관의 협의가 아니라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하는 둘 이상의 시도, 시장 군수의 무엇? 의견 청취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절차와 관련된 대상이 광역계획권 지정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들은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 반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무엇? 협의, 그리고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심의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절차이지만 장소 지정할 때는 무엇해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듣고 심의 거치는 반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할 때는 협의하고 심의하게 됩니다. 둘의 차이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뭘 하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계획권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관계 시도의사, 시장 군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하고 한장 능기신이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되어 9페이지에 승인 찾으셨죠? 9페이지에 승인 찾으셨으면 기억 찾았습니까? 뭔가 줄쳐져 있지 않습니까? 뭔가 줄쳐져 있는 것 같은데 기억 보시니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래서 계획 수립 시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만 광역계획권 지정, 장소에 대한 지정 시에는 관계 시도의사, 시장군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절차상의 차이를 꼭 한번 봐놓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잠깐 봐주십니다.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함에 있어서 우리 남양주와 하남시를 연결하는 다리를 새로 만들게 된다면 이 두 도시는 경기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남양주시장과 하남시장이 서로 합의하면 다리 만드는 게 전혀 문제없지만 하남시장이 결사 반대한다면 두 도시의 상급 관청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하게 되면 경기도지사가 두 도시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광역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필요한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라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고 동일한 도에 속해 있는 둘 이상의 시군이라면 누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 시에는 국토만 지정권자이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자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국토.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다 틀리시더라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만 들어놓고 하면 다들 틀려주시던데요. 국토가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라는 것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게 있습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실 때 저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 승인 절차를 거치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수립했습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누구였다? 국토.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의 관할관청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는 이야기죠.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광역계획권의 관할관청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에 승인받게 됩니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다고 하면 경기도 안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도 순환도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2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박원순 시장과 단판 지으셔가지고 그냥 경기 순환도로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이 경기 순환도로는 둘 이상의 경기도의 시군에 걸쳐 설치된 것으로서 경기도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경기 순환도로를 만들고자 그 위치를 선정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입니다.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도의사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광역계획권이라면 그때 광역계획권의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누구? 도의사, 지도의사. 만약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이라는 말 나오면 그때는 시장 군수가 원칙적 수립권자라는 걸 파악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승인 신청을 안 한다면 몇 년간 승인 신청 안 한다면 관할 관청이 답답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신 수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립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수립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국토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예외는 몇 개씩 있다? 3개씩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숫자 3을 기억하시면서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부터 몇 년? 예외가 3가지 있기 때문에 3년입니다. 만약 예외가 4가지 있었다고 하면 그때는 4년이었을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뻔합니다. 국토가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것은 각각 몇 개? 3개 있기 때문에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내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이 없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각각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를 보십니다. 우리 7페이지 잠깐 찾으셨죠? 7페이지 잠깐 찾았습니다. 맨 마지막 줄. 3번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1 수립권자 그리고 기업 원칙 찾으셨죠? 그때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해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보실 것이 2번 광역계획권 찾으셨죠? 페이지 넘기지 마시고 광역계획권 찾으셨죠? 양가 1번 대상과 관련되어 국토는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기본적인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체계는 각종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장소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한 집행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대해서는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장소와 관련되어서는 임의적 지정을 원칙으로 삼고 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간혹 시험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나온 거 있거든요. 우리 남양주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리시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인 동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라는 것은 계획에 관한 사항이다. 장소에 관한 개념이다. 장소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장소에 관한 개념에 있어서는 지정할 수 있다. 이고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위배되는 표현 나온다면 일단 다 틀린 지문으로 그어버리는 것도 문제 맞추는 방법입니다. 일단 우리는 합격하는 게 목적이지 내가 법 전문가 되는 건 아니죠. 대신 합격하시고 나서 돈의 여유가 생기시면 사업하셔서 성공하시게 되면 어디 간다? 박사까지 받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박사까지 받아 놓으시면 젊으신 분들은 아마 TV에 출연도 하시고 제가 자랑스럽게 저 사람 나한테 수업 들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제 자랑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각각 원칙이라면 예외도 분명히 있겠죠. 그 예외와 관련되어 우리 장소와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것이 3개 있습니다. 그 3가지와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연안 침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잠자고 나면 땅이 조금씩 줄어드는 곳, 그게 연안 침식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10년 사이에 2회 이상의 천재지변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방제지구 지정 변경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방제지구 지정에 있어서는 필수사항입니다. 다만 이 방제지구 지정 앞에 연안 침식이라는 말과 최근 10년 사이에 2번 이상, 2회 이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런 단서가 달렸을 때만 방제지구 지정은 필수적 지정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10년간 사귄 친구 이름 기억하셔야 되죠. 정택은 10년. 정비사업 완료하거나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 경과된 곳과 시 공록 30만. 시가 조정구역, 공원구역에 사유지되거나 녹지지역이 주상공으로 변경된 곳으로서 그 단위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발인 허가 건수와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인 곳이라면 기반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3가지만 장소에 관한 개념인데 불구하고 지정하여야 한다입니다. 다만 이런 장소와 관련되어서 앞에 다 조건 붙어 있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외 적용 조건이 달렸을 때만 예외가 인정되는 겁니다. 통상적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정할 수 있는 것인데 정택 10년, 시공 30만이라는 말이 붙어 있을 때만 지정하여야 한다. 20%라는 말이 있을 때만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연안 침식이라는 말 붙어 있을 때만 방제지구 지정하여야 한다. 통상적인 경우는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수립하여야 하지만 나는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야 됩니다. 왜? 작년에 기출문제인데 작년에 시험에 나온다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뭔지 모르지만 저 성장관리 방안은 수립할 수 있다. 성장관리 방안은 수립할 수 있다. 성장관리 방안 제외한 각종 행정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도 지정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수립하여야 한다. 한 장 넘기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의 원칙적인 수립권자 1, 2 확인하셨고 3번 찾으셨죠. 광역계획권 지정하여서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본부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는 경우 3년부터 신청 없는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년 내에 수립하게 되면 시장 구성해야 되고 안 했을 때만 도지사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국가계획 붙여놓으시고 1이라 붙여놓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3년 동일해 놓습니다. 2번이라 해놓습니다.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는 경우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번 예외와 관련되어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동일해 놓습니다.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동일해 놓습니다.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지사는 시장 군수와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경우 협의 거쳐 요청 가로 해놓습니다. 단독 추천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는 3년 내 승인 신청 없다면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고
저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는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요청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공동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계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최근 서울에서 목포까지 KTX 신설한다더라고요. 그리고 무안공항 지나간다는데, KTX가 무안공항을 지나가게 되면 형편 좋아지겠습니까? 원래 인천국제공항도 KTX 지나다녔습니다. 요즘 열심히 다닙니까? 없애버렸습니까? 올림픽 한다면서 잠깐 했었거든요. 살림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예산만 열심히 좀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KTX역을 설치하게 되었을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만들게 되는데, 만약 경기도지사라고 하면 자신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KTX역을 한 개만 만든다? 아주 여러 개 만든다. 아주 여러 개 만들게 됩니다. 그래야만 지역의 성장 발전에 도움 되거든요. 그러면 걔는 지하철이지 더 이상 KTX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안을 시도의사에게 공동 수립을 맡기게 된다고 하면 KTX는 제기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 붙을 때는 누가?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그냥 요청이 아니라 협의 거쳐 요청하게 되면 도지사 단독으로.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남양주에 하남시나 또는 가평군이나 구리시에 쓰레기 폐기물이 있거든요. 그걸 매립하기 위한 매립 공간을 남양시장이 마음 좋게 만들겠다고 하면 그분 다음 선거 때 붙는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은 둘 이상의 시군이 동시에 사용하는, 함께 사용하는 광역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자기가 만들겠다고 하면 난리 나죠. 그래서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네가 알아서 발표하면 우리만큼은 다음 선거 때 붙지 않겠냐. 그런 목적이라면 협의 거쳐 요청한 때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정치적 부담이 있는 때는 남에게 맡기는 게 특징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200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저 2002년 전에는 중앙집권제이던 것이 지방분권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건 가능한데 똑같은 상황이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없습니다. 만약 시험에 시도지사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건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을 2002년 이전까지는 장관이 가졌습니다. 지방분권시키면서 장관이 있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줬는데 시도지사 협의 거쳐 요청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죠. 대신 시장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할 때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이것은 이분도 지방자치단체이지 않습니까? 이건 가능하지만 중앙의 광역도시계획 수립 권한을 돌려주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단독의 예외적 수립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장관 수립 사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3년, 그리고 요청하면 공동 수립. 국가계획은 장관의 3가지 예외적인 수립 사유이고 협의가 요청하게 되면 도지사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는 예외적 3번째 사유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째 우리가 봐줄 게 있습니다. 통상 지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되는데 여기 예외적인 상황으로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장관 승인 받아야 한다? 받을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한 것은 이분이 원래 승인권자였죠. 원래 자기가 승인할 사항을 시장 군수가 3년 안에 승인 신청하지 않아 답답해서 대신 수립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회사의 성장 발전과 관련된 사업 계획서를 직원에게 맡겨놨는데 직원이 제때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 사장님이 대신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사장이 만든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사장님의 결재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동그라미 2번 승인권자와 관련되어 니은번 찾았습니다.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광역계획권에는 시도지사가 당연히 장관 승인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시장 군수가 요청하여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협의 거쳐 요청하여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한 경우에는 장관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린 8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승인권자와 관련되어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한 경우에는 장관 승인 대상 아니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 기초조사 공청회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협의 심의에 관한 내용 보시는데 한 번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이제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러한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뭐란다? 행정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행정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보통 수립 그리고 이 수립과 같은 말이 입안입니다. 그리고 승인 저 승인과 같은 말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수립과 입안은 같은 말입니다. 승인과 결정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 등의 행정계획 수립하는 때에는 토지와 관련된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땅의 사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 측량이란 말 보게 되면 저 측량은 공간정보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시죠? 그냥 지적법이라 하겠습니다. 저 지적법상 측량은 어디에 이루어진다? 땅에. 그래서 광역시설인 GDX 만들고자 한다면 그 땅이 누구 소유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합리적인지 조사 측량하기 위해 뭐한다? 기초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조사 이후 주민 의견을 듣게 되는데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된 망속지구의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좋아했습니까? 싫어하셨습니까?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모르시죠? 예, 맞습니다. 평당 시세가 한 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수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게 되면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보상을 지급하거든요. 그 돈 가지고는 대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구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해 이러한 토지와 관련된 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주민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 의견 청취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것과 공람 절차, 공고 열람을 통해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공법상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시험에 모두 해결됩니다. 공청회 개최하는 방법은 몇 번이다? 3번. 그 3번과 관련되어 첫 번째가 우리가 방금 보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에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공청회 몇 번 있다? 3번 있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 개최하게 되면 우리 학원 강의실에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듯이 이런 자리를 만들고 연단에는 전문가 몇 분 배치해서 의견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청회는 개최하는 날을 미리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공고한다? 14일 전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 뺀 나머지 주민의견 청취 방법은 항상 뭐다? 공람. 여기 공람은 공고, 열람의 준말인데 우리가 나중에 시청에 방문하시게 되면 시청에 여러 가지 공부를 비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 읽어보고 의견 제시하는 것을 공람 절차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공람에 있어서는 공고하는 게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열람하는 기간이 중요하겠습니까? 열람하는 기간 중요한데 그 열람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딱 3가지 경우에는 30일 이상이 있습니다. 다만 이 3가지는 모두 정비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는 도정법 정진할 때 잠깐 보는 걸로 대신하시고 항상 공람과 관련되어서는 열람기간 며칠 이상? 14일 이상.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며칠 전에? 14일 전에.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무조건 14일이라는 말이 나와줘야 되지. 저 14일 대신 7일 2번 이런 이야기 나오면 틀립니다. 가끔 7 곱하기 2 하면 14가 나오니까 그게 맞겠다 생각하시는데 그럼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공람이건 공청회이건 며칠? 14일이라는 말 반없습니다. 그 중에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근데 제 말이 약간 빠르긴 빠르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 공청회 개최 대상이다. 저것만이라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조사 주민 의견 청취 이후에 이번에 광역을 만들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은 중앙 단위로 집행한다.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한다.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게 되면 도로 등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 예산 편성하고자 한다면 국회 심의 절차 거치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시에는 국회가 똑같은 성격 가지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지방의회. 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승인권자에게 승인 신청하게 되고 저 승인권자는 협의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왕숙지구에 개발사업 하게 되면 그 왕숙지구에는 주택이나 상가 등이 만들어져 있는 건물 많은 땅이다? 농경지이다. 농경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의 농지와 그리고 산지가 전 국토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전 국토의 80%가 농지 아니면 산지입니다. 그러면 이 한가운데 도로 만들게 되면 이 농지와 산지는 개발 용도의 땅이다? 비개발 용도의 땅이다. 비개발 용도의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지와 관련되어서는 식량 자급자족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농지 없애버리겠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그 사람아 따로 불러내가지고 야단쳤을 겁니다. 과거에는 농지 전용 절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식량 자급자족의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 농지 전용을 권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지는 개발하는 땅이다, 보존하는 땅이다. 보존하는 땅인데 이곳에 도로 만들겠다고 농지 갈아엎겠다고 하면 농지의 주인은 땅 주인이 아니라 농지의 주인은 관할관청은 농림부 장관입니다. 저 농지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면 누구에게? 농림부 장관의 허락 받아야 되죠. 산을 밀어버리겠다면 그때는 산림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 개발 사업에 동의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뭐라 한다? 협의라는데 저 협의해 주는 것은 이번 개발 사업이 농지 없애버릴 정도로 공익성이 큰지 만약 협의관청에서 반대하면 그 개발 사업 한다 못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협의하게 되면 항상 반대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유한국당이라 하지 마시고 환경부 장관. 그래서 예전에 MB 때도 환경부 장관께서 4대강 사업에 부서 입장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반대 입장 표현했거든요. 그 다음날 바로 잘라버리던데요.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 협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절대 개발 사업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협의한 이후에 뭐 한다? 심의한다. 여기 심의는 규모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공포부에서는 30만 제곱미터라는 말을 자주 봅니다. 저 30만 제곱미터는 10,000명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토지 공간이 30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산 신도시가 200만 제곱미터에 걸쳐 개발 사업했는데 다산 신도시의 인구 수용 규모가 4만 명입니다. 원래 법상 최소 한도가 30만인데 넉넉하게 50만에 10,000명 사는 걸로 해서 다산 신도시를 개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인구 10,000명이 이용할 시설인데 불구하고 300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게 되면 아마 90%의 개발 용지는 유령 도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지방에 각종 산업단지를 조성해놨는데 회사가 들어가지 않아 그냥 빈 땅 올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10,000명 이용할 때 규모가 30만이어야 되지. 이게 300만, 3천만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하고자 전문가가 모여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협의심의는 이번에 광역시설 설치할 때 타당한지 공익에 부합하는지 규모에 적합한지 그것 확인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가 무엇이다? 협의심의입니다. 반면 기초조사와 주민의견 청취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광역시설의 설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진행한 절차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누가 진행해야 된다? 수리권자가 또는 입안하는 자가 진행한 절차이고 협의심의는 누가 진행해야 된다? 승인권자가 또는 결정권자가 진행할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심의와 기초조사 등을 진행하는 행정청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만약 시험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려는 자는 기초조사 하야한다. 맞다, 틀리다. 승인권자는 협의심의 하는 것이지 기초조사 등에 대한 절차는 누가 처리하는 진행하는 절차이다? 수리권자가. 그래서 매번 자주 시험에 출제하는 것이 분명 이 기초조사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립 결정하는데 필요한 절차이지만 이 절차를 진행한 자는 수리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할 때 기초조사 거쳐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질문 나오면 그거는 틀린 것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왜 절차 분리했는지 외우는 대로 시험 나오면 참 좋은데 요즘은 응용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대로만 나와준다고 하면 우리 과락 나올 일이 없습니다. 정한 대로 통째로 외워버리면 되니까. 근데 외워도 과락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응용하는 지문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은 이유는 듣고 지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안 된다면 꼭 동영상으로 복습해 주십시오. 표정 보니까 괜히 했다는 느낌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립과 관련된 사전 절차 3개, 승인과 관련된 사전 절차 2개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협의 심의는 언제 한다? 승인 시에 진행한 절차이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송부 공고와 관련되어서는 이렇게만 잠깐 이해하십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일반에 대한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력 없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저 광역도시계획대로 광역시설 만들어 보라고 수립권자에게 송부하고 저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열람은 계획 수립 이후 사후 절차입니다. 계획 수립하기 전에 사전 절차에 주민 의견 청취는 공청회와 공람 절차가 있는데 계획 수립 전에 사전 절차 시에는 항상 14일입니다. 얘는 사전 절차이다, 사후 절차이다. 계획 다 끝나고 나서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열람은 딱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얘는 평생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그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50년 전에 이루어진 사안이랄지라도 내가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되면 기간 제한 두는 것 없습니다. 반면에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때는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야 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구속력 없는 계획을 남양주시장에게 보여달라고 하면 남양주시장은 귀찮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효력 없는데, 법적 의미 없는데 이걸 매년 찾아와서 보여달라고 하면 귀찮기 때문에 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게 되면 수립하고 공고된 사실을 알려준 날부터 며칠? 30일 이상. 그러면 남양주시장은 딱 30일만 보여주겠죠. 법에 30일 이상이라 정해져 있다면 귀찮은 일 딱 30일만 보여주고 말지 않겠습니까? 대신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평생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도시군 관리계획의 열람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한다. 그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생각하시고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만 얼마? 30일 이상. 그렇게 확인하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이제 광역도시계획 저렇게 해결되셨다고 하면 올해도 어디가 시험 나온다? 광역도시계획. 바로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 찾았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간단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1번 찾으셨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군,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장기 발전 방향 추천없습니다. 비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죠. 종합계획이다. 부문별 계획이다. 종합계획.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종합계획이라면 바로 틀립니다. 종합계획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만. 도시군 기본계획만 종합계획이 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합니다. 2번 수립 대상 사셨죠. 그리고 박스 속에 2번 생략 앞에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생략 앞에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얘만 잘 아시면 기본계획 시험 나오면 맞추실 겁니다. 우선 양가로 2번 수립 대상과 관련되어 특광시군은 관할구역에 대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줄치란 말을 안 들었는데. 장소에 해당되는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지정할 수 있다.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잡히셔야만 찍어도 정답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장소에 관한 개념이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예외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더라도 기본 원칙은 안고 가셔야만 공법 전반에 걸쳐 어떤 문제 나오더라도 정답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공부에 도움이 되는 사람 아닙니다. 시험에 도움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서 필요하시면 다른 방법으로 또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였나 봅니다. 박스에 잠깐 살펴보십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하나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인데 불구하고 1. 인접한 시군 포함할 수 있는데 특광시군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확인되셨습니다. 기본계획은 열심히 안 합니다. 왜? 최근 4년 동안 기본계획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 패턴이면 올해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뒤통수 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나올 것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특광시군. 특광시군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 선택 개념입니다. 선택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 A 분수가 인접한 특광시군 전부터 일부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때 인접한 특광시군은 그것도 또는 선택 개념입니다. 그러면 A 군수는 인접한 특별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박스 보시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또는이야만 쓰게 되면 이 4명 중에 하나면 되죠. 그리고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 또는 군 또는이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A 군수가 인접한 B 광역시 전부를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지문 나오더라도 걔는 맞는 지문입니다. 하찮은 군수가 광역시 전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한다? 말도 안 돼.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미리 특광시군과 협의해야 한다. 협의 동그라미. 이 협의는 해당 특광시군이 동의해줬다는 이야기죠. 동의 안 하고는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2번 생략 찾았습니다.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한 수도권부터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한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구 10만 이하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생략 가능한 도시로서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생략 면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만약 수도권에 속해 있는 도시군이면 아마 경기도에 있겠죠. 경기도 가평이라고 하면 인구 관계없이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구 관계없이 대전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대전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는 이 말은 대전광역시에 붙어있는 시군을 말합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인구 관계없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는데 수도권에 속해 있거나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는 시군이라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것만 잡아놓습니다. 그 의미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근데 그냥 재미로 하나 들어주십시오. 세종시라고 하는 도시가 특별자치시이거든요. 근데 이 특별자치시와 경계 같이 하는 이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 특별자치시와 강시는 동격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듣지 마십시오. 들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더 헷갈리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현행법상 광역시에 붙어있는 도시는 무조건 수립해야 한다. 그것만 해주십시오. 제가 엉뚱한 짓을 할 뻔했습니다. 우리 쉬는 시간을 보장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십니다.